코스피도 2% 가깝게, 코스닥은 1% 위에서 지금 마감 대기 중인 양대 시장. 여러분은 기회를 어디서 더 여력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병곡처럼 느껴지는 시장에서는 이분의 해석이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정남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가깝게 시장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달라진 걸 느끼세요, 차장님? 네, 스튜디오가 새롭게, 스튜디오요? 예. 네, 새롭게 달라졌네요. 네, 스튜디오도 달라졌고. 근데 네. 시장도 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 제가 이제 시황의 네, 썸네일을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죠. 썸네일은 아니고 제목을 제목. 사그라드는 호재, 고개를 드는 악재. 그 주말에 트럼프 관세와 관련돼서 굉장히 예. 좀 변동성이 있었고 그날 아침에 유럽에다가 관세를 때리겠다 했다가 아침에 이제 7월 9일로 미뤄지면서 막 관세와 관련돼서 불편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불편한 영역이지 않냐라고 했었던 저의 말을 아주 보란 듯이 꺾어버리는 시장이 호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젯밤 미 증시는 FOMC에서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거다라는 이야기에서 좀 빠졌었는데 예.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나온 악재성 발언 대비 증시가 약간 밀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을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불편하고 짜증나는 상승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이해가 돼요. 조정이 쉬운데 네. 많이 팔았는데 많이 팔았다는 건 현금이 많다는 거잖아요. 다시 살 자금도 뚜렷하고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대기 자금이 많다는 땐 잘 안 빠져요. 네. 그런 관점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큰 뉴스들이 두 가지가 나왔죠. 네. 첫 번째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엔비디아의 굳건한 실적과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가 이거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그죠? 관세 이슈가 지금 갑자기 이제 되면서 리스크 온 이제 위험 자산 선호하는 시장으로 갑작스럽게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관세라는 것은 이제 항소를 했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이제 쉽게 뭐 끝나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사야 돼 말아야 돼라는 우리 증시에 대비해서 봤었을 땐 용기를 낼 수 있는 국면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활활 타오르는데 기름을 붓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였겠죠. 한 이후에 여전히 추세를 그쪽으로 잡고 있었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금리 인하와 올해 1회에서 2회까지도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다.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까지도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는지 대선이 끝나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양쪽 날개로 날개짓을 해서 비상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재정 정책 해가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부양하는 건 누가 돼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드디어 양쪽 날개를 날아갈 수 있는 유동성 랠리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한국 증시도 조금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 사실이다. 조금 용기를 내야 될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긍정적이네요. 네. 국내 시장은 허니문 랠리가 있을지도 봐야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네. 사장님, 그 와중에 반도체가 어제부터 존재감을 우리 시장에 주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엔비디아 실적과 좀 맞물리는 것도 있는데 엔비디아 발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이런 국내 우호적인 흐름과 함께 반도체가 토양이 좀 만들어졌을까요? 엔비디아 발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더 올랐어야 돼요. 그렇죠. 야, 진짜 철저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너네가 실질적으로 뭐가 허수인데? 라는 걸로 콕 찍어서 가지 실제로 이전 앞선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랠리를 충분히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확산 장세가 왔었는데 지금 반도체 대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데 라는 관심 속에서 오늘 한미 반도체도 하나 비전도 못 갔어요. 이거 좀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조금 그런 기대감은 있고 그런 기대감은 하이닉스 쪽에 가져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은 조금 별개로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사이클, 성장 사이클이다라는 걸 엔비디아가 입증했다라는 것.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이
싸다. 도대체 언제까지 싸다라는 논리로 삼성전자를 매수하십시오라는 관점으로 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싸다라는 밸류 안에서 앞으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답답하긴 하지만 비싼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뭐 이제 그럼 소부장이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혜자가 있는 기업을 먼저 보시는 것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만의 기술력, 자기만의 어떤 독점적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들이 뭐 파크 시스템, 한미반도체 하나 비전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되 이제 둘이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는 파크 시스템즈, 원자현미경이죠, TSK, 흑연이죠,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장비죠. 네. 이게 국내 시장 뭐 관련돼서는 어쨌든 독점적 지위, 시장 지배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앞단에다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홍콩에서 2배 리버리지 ETF가 상장했잖아요. 네. 이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으로 ETF 상장은 처음인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거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거기서 충분히 매집을 하면서 이것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충분히 깔릴 수 있을 만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주가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동시에 윗방향으로 올리기에 딱 용이한 자리는 맞는데 네네. 그렇죠. 수급적으로 하나의 물줄기가 될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까 전에 금리 인하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성장률도 좀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좀 수를 쓰는 건데 주식 시장에서는 근데 또 불황에서 호황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섹터 움직임이 보여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러면 사실상 금리 인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성장주단 보게 되고 네. 또 조기 대선 이후에는 건설 얘기 나올 테니까 이쪽도 굉장히 꿈틀거릴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 금리 인하는 전통 대형주, 그다음에 대형주. 전통 금리 인하 수혜주. 어. 우리 경기 안 좋은데 주식을 왜 사? 독일 사상 최고치 랠리 계속 얘기할 때 독일 경제 성장률이 0.1%인가 그래요. 그 사상 최고치 랠리 계속 갑니다. 예. 그래서 경제를 바라보면서 지금 시장을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는 자금이 들어오는 네. 시장인데 여기서 외국인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이어갈 것이냐가 핵심 포인트지. 우리는 충분히 그들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기대감. 원래 한국 증시도 훨씬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 증시가 낮은 이유는 한국 이 투자 자금의 성향이 굉장히 이동 속도가 빨라서 한국 증시의 수많은 자금이 코인과 미국 시장으로 떠나는 자금이 워낙 많아서 증시가 예. 못 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섹터로 보면은 2차 전지 한번 크게 올랐고 반도체 한번 크게 올랐고 지금 바이오랠리도 크게 올랐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섹터별로는 한 번씩 갔어요. 이게 동시에 갔었으면 대박 랠리가 났었을 텐데 지수가 4천에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유동성 랠리에서는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네.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한국 증시를 기본적으로 볼 수 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전통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트로이카 업종이었어요. 유동성 장세에서 트로이카 업종이라는 것이 건설, 은행, 증권 세 업종이거든요. 돈이 들어올 때 먼저 들어온다는 논리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건설주들은 실질적으로 건설부터 말씀드리면 현대건설과 DLENC는 원전과 관련된 네. 건설이라서 뭐 압도적인 랠리로 움직였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어떤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여전히 좀 ING로서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여기서 끝날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지금 금리나 유동성이. 예. 그래서 큰 섹터의 전환점에서 지금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냥 대형 건설주 사셔도 저는 대형?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섹터를 확대시킨다라고 한다면 건설 기계 업종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움직이니까요.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 진성TC, 두산바퀴도 함께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는 정부의 금리 인하의 방향도 있지만 정부 양 후보가 다 이제 주도하는 정책을 높이겠다.
대한민국 PER이 왜 10배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 대만도 14배, 미국 18배.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10배를 주냐는데 과거에는 핑계가 북한과 지정학적 리스크였었거든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쏴도 기사 보지도 않아요.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전통 저밸류를 받는 거는 배당을 적게 주기 때문이에요. 지주사 그리고 그룹 구조가 너무 투명하지 않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관점 속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증시 전체에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과 전통적인 저평가를 좀 탈바꿈할 수 있는 기저 베이스가 될 텐데 그 안에서 지주사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효성 상한가 그러니까요. 너무 테마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그런데 이런 테마가 하루로 끝나진 않는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증권주죠. 증권주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주는 그렇게 올라가는 섹터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과거에 증권주는 언제나 테마처럼 움직이는데 과거에는 언제 올라갔었냐면 특정 섹터가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주도주. 예전에 차화정, 예를 들면 정유, 뭐 이랬던 시장,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갔었던 주도주로서 랠리 장세가 끝난 이후에 지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 섹터로서 찾을 때 마지막 끝물 섹터에서 증권주가 폭등하는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는 한번 랠리를 보여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형주와 맞물려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친한 정책이 기대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밸류를 새롭게 줘야죠. 넥스트 트레이드 때문에 거래 시간에 따라서 거래 대금 늘어났죠. 그 다음에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기대감과 금리나 대표적인 수혜주가 증권주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테마를 기다렸었던 그런 시장에서 맛깔나는 테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증권주가 움직일 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이런 기염을 토해냈다. 장중 상한가. 참 정말 과거 시장과 지금 시장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 두산에너비티를 보면서 또 느끼는데 속도가 문제예요. 속도. 과거 전통적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속도로서 못 쫓아가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23% 대단하죠. 그러한 것들로서 테마로서는 충분히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지주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시장은 정말 앞으로 좋아질 시장을 반영해 가면서 움직임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금리나 수혜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속에서 차장님이 주시하시는 키워드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가는 종목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앞선 것들이 우선적인 것이고 아무도 안 볼 때 저는 이제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땐 왜냐하면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은 하루 종일 들으셨을 테니 안 볼 때 조정을 줬었던 섹터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그런 것 중에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이 삼성 E&A라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쪽에서 좀 불편한 이슈가 생겼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LNG를 갖다 파는 것에서는 절대로 양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삼성 E&A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대형 LNG 프로젝트 EPC 수행 경험을 다여서 갖고 있고 이런 플랜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이것이 수출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저장 공간이라든가 플랜트를 지속적으로 글로벌 국가들이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거점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분업화가 붕괴돼서 각자 생존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 속에서 각국이 스스로 플랜트를 좀 만들고 지켜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과 이제 글로벌 재정 정책, 각국이 쓰는 재정 정책과 이러한 것들이 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지금 최근 단기적으로서는 수출 이슈가 없어서 주가는 좀 무거운 자리에 있지만 요럴 때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성장 키워드는 수소인데요. 지난 3월에 노르웨이 수소 기업을 지분 인수해가지고 그 기업에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거든요. 수소 플랜트, 수소 인프라와 관련돼서도 가장 이제 앞서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수소는
아직은 조용해요. 이야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오히려 좀 관심을 좀 중장기 플랜을 짜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자리가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드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네. 딱 강력한 저항점에 딱 부딪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한다면 조금 이제 남들보다 앞서서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서 좀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하지만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고 지켜볼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이 삼성 E&A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움직였었던 주도 섹터군들은 지금 정리 관점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순환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잘 안 꺾여요. 조선방산 네. 안 꺾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선은 지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돌파해가지고 다음 파동을 만들어내는 캔들이 오늘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것이 뭐 섣불리 지금 여기서 끝났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사리 힘을 잃고 네. 있지는 않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포트에 있어서 비중 관리에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요. 함정남 차장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승리 전략도 잘 챙겨가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